자, 한번 무릎 꿇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보시면은 이것이 우리의 무릎뼈예요. 이게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이에 공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실제로는 중간 막이 있어가지고 두 뼈가 부딪히지 않게 막는 부분이 있어요. 무릎뼈가 되게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보면은 되게 신기한 일이지 않아요? 관절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끼워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리뼈는 이제 그렇게 안 생겼어요. 신기하게도 그냥 두 개가 이렇게 나열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붙어있기만 하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 뼈가 이렇게 마주보기 때문에 무릎의 형태가 왜 그렇게 요상따리하게 생겼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릎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실제 다리 사진을 한번 쭉 보면은요, 봐봐요. 이 무릎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긴 모양새인가 싶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를 좀 기억을 해보죠. 위에 있는 허벅지뼈랑 그리고 종아리 쪽에 있는 뼈가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하나가 떠 있었죠.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요, 이해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나, 뭔가 동그란 게 하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뭔가 동그란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흔히 팔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허벅지 쪽에 있는 뼈 부분과 종아리 쪽에 있는 뼈 부분이 각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가운데 여기 공중에 떠 있는 친구가 있었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슬개골 탈구? 이게 그 잘 탈구된다는 그 문제의 슬개골입니다. 슬개골 때문에 여기가 중간에 볼록 튀어나오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이거 보이죠? 이거.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포르메로 그림을 그릴 때도 실제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보통 요 데포르메의 의미가 요 하단 부분에 대한 데포르메 이런 느낌? 가끔씩 어떤 데포르메에서는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혹시 있어요. 이 팔자 모양의 요 부분을 그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또 많이 헷갈리는 거는요. 이 무릎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릎을 따로 이렇게 붙여놓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뭔가 자기도 느끼죠.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 딱 들잖아요. 그쵸? 이거는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구도랑 그리고 이제 사이즈감만 좀 정확하게 하면은요. 생각보다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은 무릎뼈를 따로 붙이지 마시고요. 일단은 라인부터 먼저 그려보세요. 다리 라인. 그리고 다리 라인에 무릎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4분의 1 정도 나눠요. 반에 반 정도로 나눈다는 거죠. 가운데 두 칸을 써서 무릎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반 사이즈인데 가운데 정렬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 사이즈는 명확하지 않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이 옆에 있는 것이 근육이고 살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가 되게 얇은 분도 있고 약간 더 두꺼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개인차는 있지만은 대충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릎이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이 와중에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뼈가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의 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릎뼈의 형태는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너무 네모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긴 형태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한쪽과 한쪽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잡으면서 만약에 무릎을 그리게 되면은 앞에서 봤을 때 모습은 대략적으로 좀만 구체적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이겠죠. 조금 옆에서 본 무릎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허벅지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종아리가 조금 더 뒤에 있다. 자,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우면 실제로 조금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무릎뼈 위아래로 근육이 붙는 모양새가 조금 달라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요 위치가 윗뼈, 위쪽에 허벅지 쪽 뼈죠. 아래쪽이 정강이 쪽 뼈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허벅지 뼈나 정강이 쪽 뼈나 생각 외로 일자예요. 막상 뼈만 보면은. 왜 근데 다리는 휘어져 보일까?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알겠지만은요. 종아리 앞쪽이 뼈가 그대로 돌출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앞쪽도 뒤쪽도 근육이 굉장히 빵빵한 편이죠. 종아리 뒤는 빵빵하죠. 이것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원래 종아리가 뒤는 항상 근육이 빵빵하다는 거. 그래서 다리가 휘어지는 모양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있었으면은 약간 이렇게 일자 느낌이 났겠지. 근데 없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무릎 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허벅지 쪽 무릎은 바로 위에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연결이 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랑 여기랑 높이 차이가 별로 없고요. 심지어는 얘가 더 높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체중을 받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은 굉장히 힘이 세고 여성, 남성 그리고 나이를 가리지 않고 웬만한 크기가 다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 더 튀어나오거나 대체로는 이제 비슷한 느낌의 요 높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요 위쪽으로는. 근데 여기 밑에 종아리는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앞쪽으로는 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거의 그대로 두드러지는 모양새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한번 내려가는 라인이 나타나겠죠. 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무릎의 느낌은 요 느낌이 아니고 요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릎 그릴 때 위쪽을 너무 덩어리지게 그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잘못 그린 예시 중에서도 이게 어색한 이유가 요 위에 부분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가 너무 강력해서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앞에서 봤을 땐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관절은 어디 있냐면은 관절은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는 정직하게 이쪽에서 넘어가는 그런 라인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앞으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리뼈 뼈대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당고 마냥 생긴 거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실제로 사진을 한번 조금 보면은요, 제가 얘기한 대로의 모양새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높이는 여기 위쪽이랑 비슷하게 쭉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가 딱 알이 바뀌는 거 보이죠? 종아리적 뼈에서 바뀌자마자 요 알을 타고 가면서 바로 쑥 들어가 버리는 느낌.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쑥 들어가면서 마치 전체적으로 뒤로 빠진 것처럼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와중에 관절은 어때요? 관절, 뒷관절을 보면은 정작 여기서 꺾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기가 실제로 가운데니까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요것 때문에 또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한 처음에 예시들을 들었던 것처럼 다리뼈가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치면은요, 약간 단점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막 최대한 접혀봐. 그러니까 최대한 얘를 각을 이렇게 딱 최대한 접으라는 거죠. 접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는 이 조인트랑 여기랑 부딪히면서 더 이상 접히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요, 더 이상 못 접어요. 여기서 애매한 각도에서 더 이상 접히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리는요, 놀랍게도 허벅지랑 종아리를 평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 잘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무릎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가 약간 평행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지?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서로의 축을 따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축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인트가 축을 공유하고 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접을 수 없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축을 따로 쓰고 있기 때문에 둘을 완전히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행으로 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앉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무릎을 보면은요,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이것도 이제 초보분들 은근히 실수 많이 하는 건데, 이쪽 다리랑 이쪽 다리가 별도로 쌓여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리를 그릴 때 잘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냐면, 다리를 이렇게 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쪽이 허벅지, 이쪽이 종아리. 그래서 이쪽 관절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같이 공유하듯이 그리면은요, 얘가 모양이 되게 이상해 보여요. 뭔가 수습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특유의. 뭐 다리를 앞으로 굽히는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리를 앞으로 굽히는 느낌을 내가 그린다고 해도, 만약에 뒤로 바로 뺀다고 하면 얘랑 여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지금 부딪히는데 여기 연결이 이상해지는데, 이런 느낌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양쪽이 축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이쪽은 이쪽대로의 축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쪽대로의 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둘이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 이해가 돼요. 햄버거 빵 패티를 두 개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처럼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허벅지고 이쪽이 종아리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리를 쌓아놓은 것처럼 그리셔야지 돼요. 각자 관절을 따로 가지고 있는 느낌. 그럼 자, 앞으로 내가 이런 다리를 만약에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는 얘는 이쪽 관절에서 끝난 거고, 위쪽 관절,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 관절에서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재출발 해가지고 여기서 종아리가 나온다는 느낌으로 데생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나온다는 느낌으로. 또 하나 재미있는 거 있어요. 이게 무릎이 또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일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앞에가 약간 평탄해 보여. 이 무릎 사이즈만큼. 이게 지금 이 각도에서만 평탄한 게 아니고 이따가 다른 사진 보여드릴 텐데 그건 진짜 더 평평해요. 그러니까 무릎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틀린 겁니다. 실제로는 뼈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한 면이 여기 앞에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근데 사실 조금 더 팩트를 말하자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을 때는요, 아래쪽 뼈는 뒤로 숨어버려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조금 더 뒤로 빠지면서 위치가 변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초보용 강의니까 지금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그냥 두 개가 나열돼서 그렇다라고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핏 괜찮은데요.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이게 아까 제가 요렇게 그리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종아리 쪽 뼈가 튀어나와 있는 앞쪽이 드러나 있자니까 그 부분을 그린 데포르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 치고는 여기가 관절이라는 걸 봤을 때 너무 위에다가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는 조금 더 밑에다가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규모적으로 봤을 때 무릎의 크기가 좀 크다는 느낌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근히 크기 실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여기가 딱 반이면 이 정도 사이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은 그리고 위아래로 긴 느낌을 생각하면 좋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허벅지 쪽 뼈 무릎은 사실 좀 안 그려지는 경우도 꽤 많긴 하지만은요. 그리고 무릎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무릎도 결국에는 한번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에 대한 그림자를 따로 또 추가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무릎 부분만 하얗고 나머지는 까맣잖아요. 그럼 형태적으로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만큼 여기는 밝고 어둡고, 그리고 사실 양쪽 옆으로는요 살덩어리입니다. 정확히는 근육이죠. 양쪽으로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근육 덩어리도 마찬가지로 볼록한 거기 때문에 밝고 어둡고, 그리고 이쪽도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그림자도 마무리 쳐보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팔자 모양을 재현을 해주면은, 그래서 위에 뼈에 대한 그림자도 은근슬쩍 그려놓는다든지 하면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위에 뼈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주면 되죠. 반대편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선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선에 의존하기보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입체 그림자 자체를 그려놓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글에다가 써주셨어요. 그동안 무릎을 너무 공 모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무릎이 이렇게 공의 형태로 해석이 된 걸 볼 수 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크기도 엄청 크죠. 거의 다리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편하다고요? 그냥 다리를 먼저 그리시고요. 무릎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안쪽에다가 배열해서 따로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 부분을 따로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그리기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삭제해 볼게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다 버리고요. 따로 땅콩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림자를 따로 그려줍니다. 만약에 선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요, 만약에 아래쪽 종아리 쪽 뼈 부분을 살짝 잡고 이렇게 아래쪽 뼈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라인을 살짝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쪽은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옆에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육 부분과 여기가 따로 튀어나와 있는 이 느낌이 조금 더 분할되어 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무릎 부분을 따로 특별한 웨이브를 줄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을 이쪽 살을 따로 나눠준다는 느낌만 추가해주면 충분합니다. 여기는 원래 약간 평평한 게 맞으니까 특별히 더 튀어나오지 않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머리랑 하는 거랑 몸이랑 따로 노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림이라는 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몇 번 그려보면서 요령이 좀 생겨야 됩니다. 몸이 익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나 머리로 알았으니까 이제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아니란 겁니다. 좀 더 탐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